제가 영어로 Did you have breakfast?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You, breakfast, eat? 그냥 기세로 막 신까만 이렇게 스미마센,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스고이 메뉴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최코치입니다. 한국어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조금 신난 게 보이실까요? 저한테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팟캐스트에 이렇게 응원의 댓글이 달린 일입니다. 처음 댓글 받아봐서 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말에 이제 바다 수영을 하고 막 나오는 길에 그 댓글을 확인했거든요. 같이 간 언니에게 진짜 그 자리에 서서 막 자랑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 촬영 전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분께서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도전을 새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을까 봐 두렵기도 하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 댓글 덕분에 자신감을 조금씩 더 얻어가고 있고 이분께도 자신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신감과 관련된 한국의 재밌는 표현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여러분, 딜룰루 is the 솔루루 이거 엄청 유명한 밈인데 혹시 아시나요? 보니까 최근에는 K-팝 중에 딜룰루라는 노래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도 K-팝 팬분들께서 시작한 단어라는 거를 알고 조금 놀랐어요. 한국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이에요. 근거라 함은 여기에서 이제 이유, 증거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델룰루랑 조금 다른 결이 있다면 델룰루는 너무 좋아하는 마음의 어떤 그런 망상, 그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근자감은 사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출발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한국의 눈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교환학생이나 이런 것들로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 눈치라는 것에 조금 문화 차이를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엄청난 정답 사회이자 또 눈치 사회입니다. 겸손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하고요. 그냥 너 너무 예쁘다 이래도 아니야 하고요. 너 오늘 너무 잘했다 해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칭찬조차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게 좀 일반적인 사회인데요. 오죽하면 이제 그 잡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면 외국계 회사를 입사하기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너가 한국 회사에 지원할 때 준비했던 것과 정반대로 더 당당하고 더 너가 했던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답변으로 싹 바꿔라. 아예 정반대로 해야 한다. 라고 조언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신감을 막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설령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한 거라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함께 해주신, 함께 도와주신 다른 분들 덕분이에요. 라면서 외부로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 정답인 것처럼요. 그런 정답 사회와 또 눈치 사회, 평가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드러낸다는 게 흔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자신감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쟤는 무슨 근자감으로 저러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 근자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상대의 자신감을 자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뭐 쟤 상 받았대? 뭐 미스 코리아래? 유명하대? 왜? 막 키 188 넘는데? 삼성 다닌대? 뭐 했대? 1등 했대? 이런 식으로 근거가 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그 자신감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자신감에도 스펙이나 레주메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조금은 슬픈 문화적인 시선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합니다. 과연 자신감에 마땅한 근거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국은 정말 한국이랑 문화가 다르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조금 궁금한데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스스로 자, 믿을 신, 느낄 감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 스스로를 믿는 느낌입니다. 자신감을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보세요. 이 자신감이라는 단어에는요. 한자어 해석도 그렇고 국어의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고 그 어디에도 내가 아닌 타인은 없어요. 자신감은 내가 나를 믿어주는 마음인 겁니다. 나만 알 수 있죠. 어차피 타인이 아무리 옆에서 아니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너 잘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북돋아 준다고 하더라도요. 내 스스로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생길 수 없는 게 자신감입니다. 오롯이 내가 채워내는 그런 나를 지키는 힘인 거죠. 만약에 제가 영어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장 내일 미술 대회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 영어 시험에서 1등 했다는 근거가 저의 자신감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대기업을 다녀서 대기업을 다닌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게 제 자신감을 채웠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해서 대기업을 퇴사했어요. 그렇다면 그 대기업에 다닌다는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제 자신감은 또 이제 없는 건가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너무너무 다행인 건요. 이제 근자감이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기만 했던 시기를 지나서 다행히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던 그런 외부적인 시선으로서의 근거가 아니라요. 일단 그냥 내가 나를 믿는 것. 그게 충분한 근거가 돼서 내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됐어요. 내가 내일 미술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는 미술 대회에서 1등 해본 적이 없어. 그치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림을 그려왔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한다면 난 분명 내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조건이 있어야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세상에서 뭔가 근거 없이 내 스스로를, 나를 믿어주는 그런 건강한 의미의 뻔뻔함이 된 거죠. 근자감이 주는 세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제 이야기랑 함께 들려드릴게요. 근자감은 때로 내가 어떤 일에 앞서서 드는 그런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확률 아세요? 확률? 그 로또는 한국의 복권인데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복권 당첨 번호가 나와요. 확률 이야기를 할 때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예시가 바로 이 로또인데요. 왜냐하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정확히는 814만 분의 1이에요. 사람들이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 확률이, 그 814만 분의 1의 확률이 굉장히 그 바늘구멍 같은 그런 확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요. 매주 때로는 몇 명씩 그 1등 당첨자가 꼭 항상 나온다는 겁니다. 이 확률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아마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그런 확률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입장이니까 막 "이번에 내가 지원하는 과가 경쟁률이 몇 대 몇이더라." 요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주요한 그런 뉴스였거든요. 대학 입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 사회에서는 또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 경쟁률을 분석해 가면서 내가 쪼끔이라도 더 낮은 경쟁률이 있는 그 학교나 과에 지원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문득 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확률 게임이 전부 다 똑같이 50대 50 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경쟁률이 100대 1 이든 뭐 814만 대 1 이든 그냥 나한테는 되든가 안 되든가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50대 50 이니깐 뭐 어쩌겠어. 경쟁률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로또 1 등이 되거나 안 되거나 내가 이 대학교에 붙거나 안 붙거나 그냥 다 이런 50대 50 싸움 같아 보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근자감으로 대학 면접 입시장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내내 뭐 전교 1 등을 한다거나 하는 모범생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럼 나는 이 경쟁률을 뚫고 붙을 거라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근자감으로 무장을 한 거죠. 왜냐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 교수님들은 동아리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근자감으로 이제 그 면접 대기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요. 낙서를 했어요, 노트에. 노트에 낙서를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낭만대학교 무슨 무슨 과 1 학년 책코치, 낭만대학교 무슨 무슨 과 1 학년 책코치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내가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과에 붙어서 입학한 입학생처럼 계속 이렇게 낙서를 한 거예요, 면접을 보기 전에요. 근데 그게 긴장을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지만요. 덕분에 붙었습니다. 두 번째로 근자감은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생 때 작은 사업 여러 개를 시도했었는데요. 그중에 오프라인으로 시도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쨌든 온라인보다는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리스크가 조금은 더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작을 일단 해 봤는데 어느 날은 한국에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전화가 왔어요.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때 막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갔는데 진짜 그 폭포처럼 천장에서 물이 후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처리를 하고 이제 양동이 빨강색 양동이로 그 물을 받아서 다시 퍼내고 받아서 퍼내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친구들이랑 막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와 이거 오케이. 내 자서전 몇 줄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이가 없지 않나요? 뭐 아무나 자서전을 낸대요. 정말 그냥 근거가 없는 그런 자신감이죠. 그런데 그냥 지금이 너무 황당하고 힘든 상황이 어떻게든 나중에 뭐 '좋은 일에 쓰이겠지. 좋게 쓰이겠지.'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 위기를 기꺼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근자감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을 근거가 있는 자신감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튜브 해본 적 없죠. 카메라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뭔가 30분씩 내 스스로가 말을 하면서 촬영해 본 적 없죠. 이 팟캐스트만 놓고 본다면 내가 잘할 거란 근거는 사실 없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온 나를 믿자 이런 근자감으로 무장을 했어요. 평소에 했던 공부들,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뭐 여행하면서 쌓아온 저만의 이야기들, 또 책을 쓰면서 연습했던 글쓰기, 이런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그냥 근자감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분명 그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믿음으로요. 엄청난 딜룰루죠. 이 실버 버튼 액자에 걸어놓은 실버 버튼 사진이 아니라 언젠간 진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근자감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근자감만 가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다 잘 될 건데 나는 팟캐스트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뒀다면 제가 이 감사한 댓글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근자감 덕분에 이 맨땅에 헤딩을 했다면 이제 그 노력이라는 행동으로 그 자신감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 근자감을 현실로 만들고 싶으니까 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도 이 근자감이 필요합니다. 저도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있는데요. 막상 여러분이 한국인이랑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시점이 오면 왠지 내가 문법도 틀렸을 것 같고 나는 아직 토픽도 점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한 게 맞나 싶은 그런 마음에 조금 위축되는 마음이 들기 쉽거든요. 너무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근자감입니다. 근자감으로 그냥 대화해보는 겁니다. 단어도 뱉어보고 문장도 틀려가면서 막 그냥 대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검색하고 팟캐스트를 듣고 또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해온 그 시간들을 믿는 겁니다. 치열했던 여러분의 그 시간은 그 노력은 여러분들의 근거니까요.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표현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기세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유행한 표현인데요. 기세를 한국어 사전에 검색하면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애티튜드입니다.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실제로 실력이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기죽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쫄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특히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이 기세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한마디라도 그냥 이렇게 해주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감동이거든요. 잠깐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영어로 Did you have breakfast?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You, breakfast, eat? 이렇게 말해도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어쨌든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줘요. 먹었어. 제가 일본 여행에 가서 스미마센,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스고이 메뉴 이렇게 해도 직원분께서는 분명 친절하게 그 메뉴를 추천해 주실 거예요. 중국인 친구를 처음 만나서 니짜오시마 밍츠 이렇게 안 하고 막 니 밍츠 怎么样 이렇게 틀리게 물어봐도 그 중국인 친구는 웃으면서 이름을 그래도 대답해 줄 겁니다. 제가 베트남 여행을 되게 자주 가는데 베트남
발음이나 뭐 인토네이션을 잘 모르니까 그냥 기세로 막 신까만 신까만 이렇게 말해도요. 다 알아듣고 인사해 주셔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금 더 고급적인 표현 그런 문법에 완전히 알맞는 그런 단어로 말을 하지 않아도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너 왜 틀렸어?" 막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냥 이 친구 진짜 한국어 잘하고 한국어로 말하려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다 이해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한국어도 가르치지만 친한 친구에게 가끔 영어도 가르쳐 주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완전 기초 레벨이에요. 같이 여행을 가면 혼자 두면 그 화장실 restroom이라고 써져 있는 표지판도 잘 못 읽기 때문에 항상 제가 파파고처럼 이렇게 동행을 하곤 하는데요. 그 친구한테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여행을 가면 일단 제가 계속 실전에 등을 떠밉니다. 리조트에 가면 버기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이제 방에서 로비로 전화를 해서 버기카를 불러야 하는데 그럴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0번 눌러. 그리고 "버기 플리즈라고 해." 라고 일단 한번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산할 일이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How much라고 해."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뭐 "How much is it?"까지 해야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일단 기세부터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how much가 맞는지 how much is it인지 뭐 다 모르지만 일단 내뱉었어. 그랬더니 계산이 돼. 버기 플리즈가 맞는지 모르는데 버기 플리즈 했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영어가 하더니 버기카가 와. 이런 작은 뭔가 이 성공 경험이 기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몇 번 쌓더니 놀라운 건요. 이제 여행을 하다가 제가 현지인과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어느새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어떤 영어를 썼는지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대충 이런 얘기한 거지?" 이렇게 이 눈치로 뉘앙스와 그런 단어의 뭔가 얼핏 소리 같은 것들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귀가 트인 거죠. 음. 여러분들이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당연히 모든 단어, 이 속도에 따른 모든 표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느리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어는 여러분 근자감과 기세입니다. 그냥 계속 알아듣는 척, 이해되는 척, 나중에 다 쓸 수 있는 척,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척 하면서 듣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날 그게 진짜로 다 알아듣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기세, 근자감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이 실버 버튼을 상상하면서 또 달릴 여러분들의 댓글을 상상하면서 기세로 또 열심히 대본을 쓰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올 테니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낭만이들 빠이.